굉장히 여러 가지 새롭게 보게 되는 면도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 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헤스터에 대해서는 몰라도 펄에 대해서는 이 악마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작품에서. 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막 찾다 보니 보이지가 않아서 악마의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아, 이야기. 근데 펄도, 네. 펄이 악마란 말은 로렌스가 하는 거지, 호소는 안 해요. 아니 그 작품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 뭐, 너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네. 자기 아버지 모르잖아요, 얘가. 근데 또 누구한테서 얻어듣기는 저게 뭐 악마의 자식이다. 근데 얘가 못된 구석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거 물으면 일부러 아, 뭐, 우리 아버지는 프린스 오브 에어즈를 그러나? 하여간 그 악마. 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호소는 펄을 악마라고 지정한 적 없어요. 로렌스의 해석이지. 근데 이 로렌스의 펄에 대한 해석도 이게 독특하잖아. 그런 해석을 하는 연구 사례들을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뭐 호선 참고 연구 논문을 별로 성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과거에 읽은 그래서는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예, 드릴까 하는데요. 로렌스의 논지를 갈무리하면서 선생님께서 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호소는 헤스터의 단계, 그 다음 펄의 단계까지 보여줌으로써 호소의 시선이 더 멀리 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교도 사회의 면면, 헤스터와 팀스데일의 도덕적 선택의 여지, 칠링워스의 남성적 권위와 변질 과정 등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른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도 아드가 알란 포는 보여주지 못한 통찰을 보여준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펄을 통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 역사적 과정에서 과정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펄이 물어뜯게 될 이 세상에 횡행하는 거짓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어떨지에 대해서. 사실 이 작품에서 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종잡기 어려운, 적어도 제 엄마는 얘를 종잡을 수 없어 하잖아요. 로렌스 아주 과감하게 얘는 이런 애다 하고 저하는데 호선이 자기보다 포보다 더 멀리 보고 있다, 길게 보고 있다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의 라이지아라든가 어셔가의 몰락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시기에 에피소드에 집중하고 있지,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또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는 없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장편 소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은, 호서는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진행될 과정에서 이게 일어났다 하는 거를 굉장히 참 세심하게 청교도 사회의 역사를 많이 또 본인이 리서치를 하고 그래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까지 보여준다는 거는 펄이라는 인물이 있음으로 해서 헤스터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헤스터만 보면은 오히려 청교도 사회가 더 인간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나중에 보이잖아요. 예. 보이죠? 왜냐면 그 처음에 헤스터를 그렇게 멸시하고 뭐 박해하던 주민들도 헤스터를 오히려 존중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헤스터 자신은 깊이 참여하는 과정은 계속 있지만, 그러면서 점점 청교도적인 신앙의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걸 암시를 해요. 어떤 점에서는 헤스터가 선구적인 페미니스트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당한 얘기만 아니라 여성들은 줄곧 이렇게 당해왔다. 지금 여성들이 특별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헤스터가 더 늙어서 주위에 존경을 받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그 여성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헤스터한테 가르침과 위로를 많이 받고 갔다 하는 얘기를 해서, 선구적인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그 청교도 사회가 더 인간화되고 발전될 가능성을 작품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하고 달리 역사의 어떤 흐름을 길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건 뭐 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과연 이제 생명과 창조의 리듬을 대표하는가. 더블 리듬이라는 표현을 쓰죠. 로렌스가. 진짜로 위대한 작품은
파괴와 창조의 두 가지 리듬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데 폴은 파괴의 리듬만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보다 과학자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호선이 더 윗길의 소설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휘트만을 두고서 이제 최초의 백인 원주민이란 말을 쓰는데 백인 원주민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리듬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참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펄이 중요한 거는 청교도 사회도 그렇고 미국 전체가 근대화를 하면서 근대가 더 진전이 되면서 훨씬 근대적인 사회가 되고 청교도적인 편견이 사라지고 서구적인 또는 근대적인 휴머니즘에 더 가까운 그런 사회로 진화를 하잖아요. 펄을 두고서 The most modern child in all literature.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문학에서 가장 근대적인 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좋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소위 그 근대화의 진전, 자유주의적인 그런 근대 미국으로 향한 변화를 로렌스는 긍정하지 않는데 호손도 청교도 사회가 끔찍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시대의 사회가 더 낫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시대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펄 같은 아이, 또 그 펄의 후예들이 많이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는 호소는 안 합니다. 다만 스칼렛 레터에서 펄이라는 어린아이를 보여주는데 로렌스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헤스터를 두고 뭐 악마니 어쩌니 하는데 헤스터는 펄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거예요. 그 대목을 내가 인용하면서 번역을 했는데요. 로렌스는 헤스터 속의 악마가 펄 속의 더욱 순수한 악마를 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현대 문명의 필연적이고 그 나름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개라고 본다. 그리고서 이제 스칼렛 레터 챕터의 본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의 과정이다. 헤스터 속의 악마가 펄 속의 더욱 순수한 악마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펄 속의 악마는 한층 더 순수한 악마의 화신을 산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시시각각으로 더욱더 익어간다. 그리고는 시시각각으로 더욱더 썩어간다. 그 아이에게는 무엇인가? 헤스터로 하여금 비통한 마음으로 그 가엾은 어린 것이 도대체 태어났다는 사실이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가 있었다. 나쁜 일이었단다 헤스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쁜 일도 좋은 일만큼 필요하니까 악의도 선의 못지않게 필요한 거다. 그대가 어린 악의 덩어리를 낳았을 적에는 세상에 이 악의가 적용해야 할 형편없는 거짓이 횡행하고 있거니 하면 틀림없다. 거짓은 깨물고 깨물어서 물려 죽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펄이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작품에서 속 시원한 대목들을 꼽으라면 이제 펄이 등장하는 장면인 경우가 이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노는 것도 정말 얄궂게 놀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인디언 전투하는 놀이 하고 있고 케이커 여인 박해하는 놀이를 하고 있고 뭐 원주민 머리 가죽 벗긴 놀이하고 좀 끔찍한 놀이들을 합니다. 이제 보고 배운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그런 장면들이 거의 펄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묵사발을 그렇죠.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막 답답해서 읽다가 되게 시원한 장면. 게다가 뭔가 이게 아니다 싶거나 이상한 거는 귀신같이 압니다. 어른들이 워낙 이제 단도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발전한 면이 있는데 목사하고 이 의사 칠링워스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면서는 악마가 붙잡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거든요. 그리고 대답하기 어려운 걸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은 왜 꼭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요? 막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래서 언제 우리 셋이서 손잡 그러니까 손잡자 그러니까 언제 우리 셋이서 같이 손잡고 있을래요? 사실은 딤스데일이 고백할 때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그런 질문도 있고 또 뭐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안 됐지만 헤스터하고 딤스데일하고 그 숲속에서 만나가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다 내놓고 목에 걸었던 A자도 벗어서 던지잖아요. 이제 둘이서 펄이 오라 부르니까 안 오는 거야. 안 오고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안 오는 이유가 왜 여기 있던 그 글자는 안 보이지 않냐. 또 머리는 또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헤스터가 원상복구를 해놓으니까 그제서야 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멀리 도망가기로 한 약속. 그게 진정한 해방의 길이 아니라는 거를 펄이 귀신같이 알고 집어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생각하지 말아라. 펄은 무지무지하게 똑똑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아이예요. 그 나이에 무슨 진보적인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 본능적으로 인류 또는 미국 사회의 진보와 진화를 대변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럼 헤스터보다 더한 악마라고 보느냐. 그 말이 납득이 가시나? 갈 듯 말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알듯말듯한 게 어떤 때는 참 얘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하고 단둘이 그것도 엄마도 손가락질 받는 여자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죄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호손이 가련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또 어느 대목에 가서는 엄마와 아빠가 어떤 거대한 율법을 깨면서 낳은 아이라서 애가 아무 그 무슨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저행자제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속에 무슨 어른이라든가 법이 없는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획득해가지고 또 모두가 평등하니까 내 멋대로 사는 좋은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애물들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썩어가는 증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렌스는 분명히 그렇게 봤고요. 뿐만 아니라 로렌스는 호손도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는 게 로렌스 주장이잖아요. 그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예요. 이 로런스적 독법은 정말 여러 의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작품들 외에 다른 미국 문학 작품들을 이해할 때에도 유용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글자 외에 호손의 다른 단편 소설들에 대해서도 로런스의 문제의식을 적용해 보면 이제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선생님께서 이 지난번에 이제 구장 논의를 하시면서 로런스적 독법을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적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좋겠는데요. 바틀비를 모비딕 이후의 사후 효과로 보시면서 그 특유의 고집이 에이합과 통하는 면이 있고 또 미국 자본주의 전체의 문제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최근에 바틀비를 이런저런 시각에서 마치 이제 득도한 인물처럼 설명하려는 경향들이 있지만 저 자신도 이게 뭔가 바틀비를 생각하면 우리 민속에서 동토 붙는다, 동티 붙는다고도 하는데요. 뭔가 이제 집안의 사물을 잘못 드릴 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위중할 경우에 이제 사람을 잘못 드릴 경우인데요. 그때의 동토나 동티가 연상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좀 뜬금없는 것일까요? 글쎄요, 나는 동티 붙는다는 말이 바틀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축소하는 무슨 우연히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들 수 있는데 바틀비에 관해서 뭐 짤막한 논평이죠. 그걸 쓴 이유는 로렌스의 미국 문학 연구가 정말 의미 있고 온당한 비평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통찰이 당연히 로렌스가 직접 다루지 않은 작가들 또는 다뤘지만은 언급하지 않은 작품들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냥 뭐 로렌스적 독법이라는 게 뭐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그걸 적용해보는 그런 포사 취미가 아니고 이거는 로렌스를 제대로 읽어서 나의 것으로 그걸 소화를 했다면은 로렌스가 중요시했을 법한 다른 작가나 작품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지
그게 일종의 검증, 그것도 검증 작업이 아니겠냐 이런 뜻이었고요. 예. 바틀비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근래에 와서는 바틀비를 이상하게 미화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또 바틀비를 희생자로 예. 연민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런 관점이 많은가 하면 지금은 이 자본주의 세계 끝까지 맞서가지고 오히려 뭐 누가 돌 던지고 나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거부의 자세, 완강한 거부의 자세를 보여준 전사, 내지는 지금 득도란 표현을 썼는데 거의 도사적인 그런 인물을 묘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외국에서 유명자한 평론가, 이론가들이 그런 얘기한 것을 한기욱 교수가 검토를 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은 나는 특별히 주목할 점이 에이합하고 바틀비는 전혀 다른 인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이합은 미국이 뭐 이라크 것들을 쳐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미국뿐 아니라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미국 역사의 어떤 상징으로 보고 바틀비는 지금 얘기했듯이 저항하는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철저하게 완강하게 저항하는 자세로 이렇게 보는데 바틀비도 에이합하고 이거 맥이 닿는 인물이 아니냐. 에이합처럼 적극적으로 지휘해가지고 자기가 타던 배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동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는 I prefer not to라는 게 그 사람의 하는 말 아니에요. 누가 네. 뭐라고 뭐 아무리 설득하고 강박을 하고 그래도 대답은 딱 I prefer not to인데 이거를 한기욱 교수도 그거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했던데 이제 거기에 조금 네. 이의를 제기했죠. 네. prefer라는 거는 선호한다는 말이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는 욕망하고도 또 달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욕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인간적인데 또는 마르틴 루터처럼 나는 하느님의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참 종교인의 자세인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뭘 욕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은 채 나는 차라리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겠다.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기욱 교수도 영어로 쓴 논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잠깐 해요. 어떤 의미에서 바틀비는 핏기 없는 에이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조금 더 부연한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로렌스의 모비딕 이해하고 통하는 바틀비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예. 호선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하자면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호선은 우리가 이미 영 굿맨 브라운 얘기를 했잖아요. 굿맨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 미스터나 마찬가지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거나 대신에 굿맨 브라운, 굿맨 아무개 이렇게 불렀던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말에 겹겹의 의미가 있죠. 문자 그대로 하면 굿맨 띄었으면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선한 사람인지 의문의 여지가 많잖아요. 어떤 경위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은 없이 숲속에서 블랙매스라고도 하는데 악마에 대한 예배 같은 거를 드리러 악마가 약속이 위해서 가는데 아내가 말리죠. 아, 내가 오늘 하루만 갔다 오고 이제 다음엔 안 가겠다. 그리고 가는데 환각을 본 건지 아니 실제로 본 건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동네에서 알던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와. 그러다가 그것도 호련히 깨난 건지 뭐 그 끝났는지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인간이 완전히 변하잖아. 그리고 아내도 애는 계속 난모인데 그래가지고 오래 살다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도 참 굉장히 암울했고 일생 내내 우울하게 살다가 갔다. 호선이 그렇게만 끝나잖아요. 우선 청교도 사회가 겉보기에가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거를 스칼렛 레터랑은 다른 방식으로 더 짧게 보여줬고 거길 보면 오히려 여성 혐오 논리에 대한 반박 자료도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지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넌 진짜 너 저 악마의 그 한 여자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을 부부간에 정이 없이 우울하게 산다 그러는데 남자가 지가 지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책임을 여자한테 씌우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호선에 난 날카로운 어떤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얘기하고 스칼렛 레터를 더 조금 더 연결을 시키면은 스칼렛 레터의 그 세관 대목에서도 읽은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메인 스트리트라는 그 단편에 써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청교도 사회의 역사를 시초부터 현대에 가깝게까지 쭉 일종의 그 인형극 비슷하게 네. 전시를 하는 그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스칼렛 레터에 나오는 청교도 사회의 문제점이 다 나옵니다. 마녀 사냥, 교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박해, 퀘이커들, 뭐 퀘이커 거기에는 호손의 조상이죠. 네, 조상. 영국에서 미국 대륙을 처음 온 그 할아버지, 네, 윌리엄 호슨. 윌리엄 호손, 메이저 호손이래요.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좀 끔찍한 사회였는지. 스칼렛 레터에도 보면은 청교도 사회에 대해서 호손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첫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첫 세대는 영국에서 그때 영국이라는 이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아래서 자라났고 네. 제임스 1세 때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임스 1세 다음에 찰스 1세 때 내전기에 그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크롬웰 군대에 가담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인데 그 사람들은 영국에 살던 그런 기억도 있고 버릇 습성도 있어서 조금 더 너른 품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그들은 영웅적인 사람들이죠. 개척자의 지도자고. 두 번째 세대부터는 왕건 신앙과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청교도 사회가 억압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더 세월이 가면서 정말 더 인간적이고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사회로 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대해서는 메인 스트리트 그 작품에서도 딱 좋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정면의 비판은 없는데 스칼렛 레터에 보면은 펄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암시를 하고 있고 이걸 더 확실하게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The Celestial Railroad라고 천국행 철도인데 이거 이제 영국의 원래 Pilgrim's Progress라고 존 버년이 쓴 우리말로는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죠. 아마 친구도 많이 읽을 거예요. 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온갖 고난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로 천당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현대에서는 그런 고생 안 하고 철도를 타고 열차 그야말로 즐거운 관광여행을 해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게 뭐 어디고? 먼저 그 크리스찬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머물렀던 뭐다. 여기서 무슨 시험을 당했고 여기서 고생을 했고 쭉 하면서 이 사람들 편안히 그 열차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마지막에 그 베니티 페어인가 허양의 시장이라는 거기 가서 다 내려가지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더 안전하고 근데 다시 가지만은 정작 천국엔 도달을 못하고 근데 그동안에 걸어서 오던 친구들 있잖아요. 걸어서 옛날식으로 그 친구들은 뒤늦게 도달해서 강 건너서 천당에 천국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근대 문명의 발전 소위 청교도 사회의 인간화 자유화 이런 게 이게 다 잘된 일이 아니고 인간들이 더 타락하고 더 안락에 물들어가지고 원래 그 조상들이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 진심으로 신앙에 충실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다 없어진 올더스 학술의 표현에 하면 멋진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스칼렛 레터 진단하고 어울리지 않냐. 영 굿만 브라운이라는 작품이 그려낸 그 세계가 끔찍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발전하고 소위 자유화하고 근대화된 오늘의 미국이 정말 더 좋아진 거냐. 호선은
그렇게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옛날도 참 무시무시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더 저열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서 dims데일이 마지막 설교, 그 일렉션 서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때 일렉션은 선거는 아니고 새 지사가 취임하는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에 목사가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도 직접 들려주질 않고 뭐 남의 전언을 통해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고 참 아리송하게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요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참 보기 드문 새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건설하겠다고 한 어떤 이상적인 저 언덕 위의 도시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는 그 비전하고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어 있다는, 스칼렛 레터만 봐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dims데일이 마지막으로 큰 거짓말을 하고 죽은 거지.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한데, 다른 작품들 보면은 실제로 호선이 살던 시기에 미국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걸 보여주는 게 소설 앞대목의 그 세관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나온 뭐 세관 공무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청교도 시대보다 못해진 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호선이 정말 미국 밖에 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역사 첫 단추부터 잘 먹혔고 이거 풀고 뭐 다시 한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미국 역사에 대한 고민을 안고 그거를, 진정한 예술가는 그런 비전을 한번 가지면 이거 안 쓰고 못 빼기거든요. 그잖아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출산을 못하면은 엄마와 아기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작가를 안 쓰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참 그 죽을 고생을 해서 이런 걸 써내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호선이 생각해도 끔찍한 거예요. 미국인으로서. 그래서 그 표리부동성이 나오고 우리가 읽어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골치 아픈 소설이 되지 않았나. 로렌스식으로 스칼렛 레터를 읽지 않는다면은 뭐하러 이 소설을 읽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 교수가 박사 때 워더링 하이츠하고 스칼렛 레터를 같이 썼는데 나는 그게 신영 선생이 처음 이제 미국 문학을 하다가 박사 논문을 나하고 쓸래니까 미국 문학만 가지고 하면 과안에서 문제가 될 거니까 꼼수로 워더링 하이츠를 끼워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은 어쨌든 그 둘은 같이 검토해보면 참 재밌는 작품인데요. 워더링 하이츠 같은 소설은 그 안에 뭐 끔찍한 복수 얘기도 있고 뭐 잔인한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은 읽을 때 그냥 재미있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스칼렛 레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작품 같아요. 왜 그럼 굳이 스칼렛 레터를 읽느냐? 로렌스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미국 인력에 중요하고 미국 역사에 중요하고 또 오늘날 세계의 운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만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워더링 하이츠나 토마스 하디나 찰스 디킨스를 읽을 때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감흥은 별로 없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읽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워더링 하이츠하고 비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면도 있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이쪽을 읽으면 좀 뭔가 기분이 좋고 행복감 느껴진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히스클리프의 죽음과 관련돼서 하신 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친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아니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가라고 하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노연하는 장면, 복수에서 그게 어떤 의미로 굉장히 어려운 성취인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스칼렛 레터도 복수가 나오곤 하는데
이게 끝까지 이제 노연하지 못하고 있고, 호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대의 복수는 복수에서 노연하는 면이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 사람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근데 그게 이제 인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노연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이 계속 문제를, 그 뒷문제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 메인 스트리트 얘기도 되게 재미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큰 눈이 오는 장면에서 이 돌리는 크랭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더 안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그 사이에 뭐 이 중심가가 건설이 될 때에 원주민들 무덤 위로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한단 말이죠. 어떤 희생 속에서 그게 지나가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게 없는 상태로 가까이 오니까 작가가 되게 고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의 흰 눈으로 그냥 마감하고 싶은, 더 이상 안 넘어가게. 근데 진행자 네. 자신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진보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자랑하는 투로 얘기하는데 호소는 그 별로 안 믿는 거죠. 막 개운한 맛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생각하면서 미국의 현실이랄까, 뭐 작품,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렌스가 한 얘기가 계속해서 옆에 두고 새겨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이제 이것저것 묻고 싶었던 것들을 메모를 해놓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계속 적을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여겨진 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공부의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부길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백낙창 TV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논의로 영미문학에 대한 논의를 일단 마감을 하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안 하던 형식으로 공부길이 아닌 초대석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인데 동학에 관한 동학과 천도교를 중심으로 초대석을 마련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